저녁 6시. 예전엔 이 시간이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지금은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뒤에 저녁.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외로움은 언제 끝날까? 밤이 깊어지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켜면 소리가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친구를 만나면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외로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한 사람은 2300년 전 중국의 현자, 또 한 사람은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둘 다 평생을 고독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자 장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외로운 밤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우울해진다. 따로 살자. 25세 박사 논문을 완성했지만 세상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30살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결국 강의를 그만둡니다. 그 뒤 30년을 홀로 글을 썼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깊은 생각을 길어올렸습니다. 장자. 기원전 369년경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어 맨발로 다녔습니다. 배가 고파 이웃에게 쌀을 빌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장자 선생을 제상으로 모시고 싶소. 부기를 드리겠소. 장자는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소는 좋은 것을 먹지만 결국 죽습니다. 차라리 진흙에서 노는 거북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명예도 거절했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낚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두 사람은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왜 괴로운가? 외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현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고통, 얻으면 잠깐 만족, 그 다음엔 지루함, 그러면 또 다른 욕망. 이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행복했습니까? 내 시간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컸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자 왜 이렇게 허전한가라고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외로운 것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해야 한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 그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장자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외로워하는 그 나는 진짜 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란 무엇입니까? 엄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자는 이것을 역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준 역할입니다. 자녀가 떠났을 때 느끼는 허전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엄마라는 역할이 사라진 것입니다. 30년 동안 엄마로 살았습니다. 아침엔 아이 밥을 차리고 저녁엔 아이 걱정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역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막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장 속 새는 아무리 예뻐도 하늘을 모른다. 역할에 갇혀 살면 진짜 나를 모릅니다. 외로움은 역할이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엄마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아라. 장자는 말합니다. 역할을 내려놓아라.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문제로 보는 마음이 문제다. 두 현자는 외로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두 현자의 해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문제라 했고 장자는 역할이 문제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두 현자가 찾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에 비례한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대화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서일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교에서 위안을 찾는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결국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충만함을 느낀다. 당신이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 안에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깊이를 탐험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장자의 해법은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견디라고 했다면 장자는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홀로 하늘과 땅의 정신과 어울린다. 홀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장자에게 홀로는 슬픔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일 때 우리는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일 때 우리는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비로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장자는 말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 장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장자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꿨습니다.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니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장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나비든 사람이든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됐지. 이것이 장자의 지혜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힘을 말했습니다. 장자는 고독을 즐기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도착한 곳은 같았습니다. 혼자 있음은 불행이 아니다. 혼자 있음을 불행으로 여기는 마음이 불행이다. 이제 철학을 삶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밤 해볼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철학은 삶에 들어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오늘 밤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독 산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산책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나와의 대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밖을 걸어보십시오. 단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막 고독 산책 규칙. 하나, 혼자 걸을 것. 둘, 휴대폰을 두고 갈 것. 셋, 스스로에게 물을 것.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와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늘 바라보기입니다. 장자는 하늘과 땅의 정신과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창가에 서서 하늘을 5분만 바라보십시오. 별이든 달이든 구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을 보며 느껴보십시오. 저 하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떠난 뒤에도 있을 것이다. 나의 걱정은 저 하늘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것은 나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역할에서 벗어납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우주의 일부가 됩니다. 세 번째, 빈방에 인사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쓰던 빈방 또는 텅 빈 거실, 그곳에 서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이 고요함. 덕분에 오늘 나를 만났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마법과 같습니다. 외로움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빈방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줄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3가지 실천. 하나, 고독 산책 10분. 둘, 하늘 바라보기 5분. 셋, 빈방에 인사하기. 셋, 다 하기 어려우시면 하나만 해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보시면 오늘 밤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혼자와 홀로.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혼자는 결핍입니다.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 홀로는 충만입니다. 누구 없이도 온전한 상태. 우리는 혼자에서 홀로로 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고 장자도 그랬습니다. 당신의 빈 둥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당신. 이제 그 당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던 사랑. 이제 당신 자신에게 주십시오. 오늘 밤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서 와 오랜 친구. 오늘은 너와 함께 차 한잔할까? 외로움은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몰랐던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 홀로 하늘과 땅의 정신과 어울린다. 장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